It's too much. What's there left to say? 자, 박정희가 짓밟았지만 또 부글부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탱크 몰고 나와서 싹쓸이 했는데 부글부글 하더니 또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박정희가 또 탱크 몰고 나온 게 유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7년 만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탱크 몰고 나올 틈도 없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바로 어저께 또 나왔던 전두환이 등장하고 유신 잔당이에요. 전두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박정희의 고급 경호원이었죠. 박정희가 키워낸 그 세력과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이 붙었습니다. 어디서? 광주에서. 근데 어때요? 이 도청 앞에 3만 명이 모였는데 영화 뭐 1987 화려한 휴가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이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 남아 있었으면 전두환이가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고 이 3만 명 앞에 탱크 몰고 들어왔을까? 중국에선 들어왔죠. 천안문 광장에서. 근데 저는 전두환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광주 시민들이 집에 가버렸잖아요. 자, 시민들이 그때 갖고 있었던 총이 이런 총이에요. 계엄군은 뭐 M16에 탱크에 뭐 장갑차에 다 갖고 있는데 2차 대전 때 쓰는 M1이나 칼빈입니다. 썩은 군대말로 썩은 총이라고 그러죠. 저 썩은 총 들고 싸워서 광주는커녕 도청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어때요? 도청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청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는 없었을 거예요. 그거 꼭 싸워봐야 합니까? 게임은 끝났죠. 근데 그 형들 왜 남았을까요? 미스터 선샤인의 명대사가 거기 또 나와. 이병헌 너무 대사를 잘했어요. 그 기억나세요? 의병? 전쟁을 하다 치면은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길지언정 내주지 마십시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딱 그 얘기죠. 아니 여기 남은 사람들이 왜 남았습니까? 그거 갖고 계엄군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는 없어요. 근데 어때요? 산 사람은 그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게임은 끝났는데 총 내겨놓고 집에 가자는 얘기. 저도 그때 뭐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듣고 그건 비겁하다, 패배주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나이 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총 놓고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거는 잔인한 전두환 일당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저는 요새 학생들한테 5.18 이제 지금도 5월달 되면은 뭐 몇 건 강의가 들어오는데 전에는 길게 얘기했어요. 뭐 정말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어떻게.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도 이러고 다니는 게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광주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중요하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렸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가서 행사한 게 38주년 아니에요. 37주년 때 갔죠. 37주년. 그러니까 일제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 하고 같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대한제국 때 의병들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걸 얘기해야 돼요. 새 조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의병들의 정신을 잊지 말자. 그 정도 얘기하면 됐지.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오늘의 우리를 얘기를 해야죠. 과거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전 과거사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겐 미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 세세하게 다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거품을 물고 침튀어가면서 얘기해봐야 어차피 여러분들 이문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근데 5.18이 뭔지 알고 싶으면은 정말 이거 하나만 정직하게 끝까지 생각해서, 내가 그날 5월 26일 밤 9시, 10시 광주 도청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총을 내려놓고 집에 갔을까? 끝까지 도청에 남았을까? 그 질문만 정직하게 하면은 5.18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모든 것은 거기 다 들어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5.18에 대해서 가장 그 좋은 책을 쓴 분이 최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잔인하게 설명을 했죠. 아주 냉정하게. 그날 살고자 한 사람은 다 살았다. 죽고자 한 사람도 반은 살았다. 사실은 반보다 더 살았습니다. 워낙 화력차가 셌기 때문에 그냥 진압되고 생포됐죠. 그 사람들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자, 왜 남았겠습니까? 다 집에 가면 안 되니까 남은 거예요.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 별로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집에 가면 안 되니까 남은 거예요. 왜? 다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텅 빈 도청에 전두환과 그 쫄개들이 이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대면서. 그 꼴 못 보는 사람들이 남은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여태까지 왜 싸웠냐고요. 그렇게 내줄 거면 그 사람들이 지킨 거는 여태까지 죽어간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싸웠던 거, 그걸 지키려는 거지. 도청을,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청을 지키는 거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도청은 경군이 작심하고 들어오면은 그건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그래서 다 집에 갔어요. 그 질문에서 우리 세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제가 그날 도청에 있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총을 잘 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후대에게 전하는 걸 잘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총을 뭐 나만큼 쏠쏠하면 뭐 수두룩 빽빽이겠죠.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후대에다 전하는 걸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어때요? 저는 집에 가는 게 혹시 전체 운동을 위해서 더 제가 좀 더 쓰임 있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저는 집에 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한 명, 두 명 다 집에 가버리면 어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에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집에 가는 걸 또 비겁하다고. 자, 그러나 그날의 순간에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간 사람들에게 시내가 외치는 거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폭도가 아니라고. 폭도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같이 여기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래요? 자기들 죽으면 폭도가 될 테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기억해줘야 하지 않겠어. 저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에서 그 총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심경이 오죽했을까요? 나는 집에 왔지만 도청에 남은 사람들 좀 잘 버텨주고 싸워주길 바랐는데 뭐 총소리 오래 나지도 않았어요. 한 30분? 화력차이가 워낙 세니까 뭐 실제로는 한 10분 만에 진압된 거고, 기험군이 방수색하면서 드륵드륵 쏘는 그런 총소리가 이제 계속되고, 그나마 총소리가 맞았습니다. 자, 새벽 3시, 4시 밤이 깊었으니까 집에 간 사람들 쿨쿨 잤을까요? 아무도 못 잤을 겁니다. 그 밤 3, 40분이라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 새벽을 보내고 난 사람들에게 생긴 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게 생겼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게 광주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이렇게 됐어요.
그 윤상원 열사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비록 패배하지만 역사는 내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힌츠 피테가 찍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나갔지만 다시 들어와서 찍었습니다. 여기 팔 이렇게 긴 분은 살아있는 분 아니에요. 옆에는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의 슬픔이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꿈틀꿈틀 하니까 힌츠 피테가 위에서 찍다가 가까이 와서 찍은 거예요. 그 사이에 오른쪽에다가 몇 명 더 갖다 놨죠. 근데 묶어놓고 등짝에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총기 저항 악질 폭도. 저렇게 해서 이제 상무대에 끌려가는 겁니다. 기막힌 사진이죠. 저 무슨 차 같아요? 오른쪽에.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 우리 망월동 국립묘지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80년 5월 27일에 어떻게 실려갔냐 이거예요. 쓰레기차에다가 관을 포기 실었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참담한 패배였죠. 근데 역사에서는 말이죠. 잘 지는 게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이 6월 항쟁, 재작년이죠. 30주년이었습니다. 여러 번 강연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6월 항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6월달에 다시 나와서 싸웠다. 7년이란 시차가 있었지만 한 호흡으로 그렇게 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간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죠.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광주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왔고 전두환 노태우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죠.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라고 얼마 전까지 얘기했는데 요새는 2+2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4명이나 감옥에 보낸 나라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거죠. 전두환이 지가 탱크 몰고 나서 했지만 그 뒤에 3명은 어쨌거나 선거로 뽑았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 전두환 노태우하고 이 전두환 노태우가 어때요? 아까 저는 못 알아보셨는데 여긴 똑같다고 그러시네. 이게 9년이 흐른 뒤에요. 사실은 87년도에 이때 여기서 보냈어야죠. 그러면은 과거사도 아니에요. 공소시효니 뭐니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우리가 지금 과거사라고 부르는 거는 한때 펄펄 뛰던 당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걸 해결 못해서 지금까지 이제 적폐가 되고 과거사가 되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로잡음으로써 과거는 한꺼번에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바로잡아야지 그걸 과거로 올라가서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친일파 쫓아다니고 그건 학자들이 연구는 해야지만 대중운동은 그거 아니죠. 대중운동의 힘은 오늘에 과거를 푸는 열쇠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감옥에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근데 어때요? 감옥에 보냈다기보다는 감옥에 담갔죠. 왜 보냈습니까? 사면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두환이가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That you
was a time when we never let go.